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 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위원장님께서 혁신한 발표 있으시고요. 그 뒤에 카드뉴스를 이용한 저희 당의 정체성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제민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상범입니다. 지금부터 6차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없는 것이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치는 냉철한 이성이며 따뜻한 감성이고 무엇보다 국민에 대한 사랑이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정치는 그저 공학에 불과하다. 소리내지 못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찾아주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서민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정치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구를 위하여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정체성의 핵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기울어진 조세정책과 국가 재정운영을 견제하지 못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은 물론 대다수 국민의 고통과 박탈감에 대안이 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과 횡포에 무너지는 중소기업을 지키지 못했다. 600만 골목 상권의 붕괴와 눈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바라만 보았다.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으로 금고를 가득 채우는 동안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는커녕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신음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단호하게 싸우지 못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평균의 3배가 넘어가고 노인 자살률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 또한 불안한 노후를 감내하고 있는 5, 60대에게 안정감 있는 동반자가 되지 못했고 2030 세대 청년들에게는 든든한 미래가 되지 못했으며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분노하는 40대에게는 특권과 반칙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는 정의가 되지 못했다. 육아와 교육마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사회에서 가계부는 멈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그렇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실에 안주하여 미래를 일구는 데 게을렀고 지역주의에 안주하여 국민의 고통과 불안보다는 개파적 이익을 실현하기에 급급했다. 이에 당권제민혁신위원회는 동렬한 반성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자 한다.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의 핵심이다.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니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지도부의 리더십이 붕괴되고 지지도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바뀌어도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신뢰에 의해 수권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선거 전문 정당이 아니라 유능하고 실력 있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길의 시작은 국민의 삶 속에서 당 정체성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념은 민생제일주의이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이며 혁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흔들리지 않는 깃발이며 존재 이유다.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바로 세워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소명의식을 버리는 순간 정당은 이익 집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좌파든 우파든 중도 개혁이든 민생 제일주의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주장도 개인과 분파의 이익만 쫓는 권리에 불과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도 민생을 위한 무한경쟁이 아니라 당의 구성원들이 중도 개혁이니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씨에 숨어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당권제민혁신위원회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오로지 민생 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카만 존재함을 선언한다. 국민이 아파하는 곳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깃발이 있어야 한다.
민생은 좌와 우, 중도 그 어떤 이념적 단어나 말의 성찬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고통받는 서민의 삶의 현장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있을 때 권력과 기득권에 의해 소외된 약자 곁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인이 있을 때 노동과 생산의 현장에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이 함께할 때 비로소 민생 제2주의는 실현된다. 삶의 현장에서 실사고시할 때 민생 제1주의는 국민과 우리 당을 연결하는 가장 튼튼한 연대와 지지의 고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의도 정당에서 국민의 삶으로 들어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형 정당, 실천형 정당으로 바뀔 때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복지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정사회 지향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포용의 정치라는 정책 기조를 세워야 한다. 국민은 삶의 고통보다 공정하지 않음에 더 분노하고 절망한다.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첫 번째 선결과제가 바로 공정이다. 갑질경제의 타파와 민주적 시장경제의 확립 모두 공정과 연관된다. 조세와 주거, 교육, 일자리, 의료, 노후 문제 역시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정책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공정의 또 다른 이름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며 긴 것을 잘라 짧은 것에 보태는 절장보단의 정신이다.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공정의 완성이다.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복지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포용의 정치가 작동하는 새로운 민주체제의 구현에 힘써야 한다. 포용의 정치는 시민들 모두가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언제나 정치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를 의미한다. 그러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경제의 민주화, 복지국가의 건설,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은 비로소 유의미하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당권저민혁신위원회는 민생복지정당의 비전과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다음의 혁신안을 당이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1.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정당 당론을 확정 실행한다. 첫째, 갑질경제 타파와 민주적 시장경제체제 당론을 확정한다. 둘째, 선 공정조세, 후 공정증세 등 복지국가 당론을 확정 집행한다. 셋째,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 원칙을 당론으로 확정한다. 넷째, 사회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동등하고 효과적인 정치 참여가 언제나 가능한 포용의 정치가 구현되도록 한다.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복지정당으로 발돋움한다. 첫째, 실질적 성평등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법률과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오포 문제 해결을 통해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셋째, 당당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넷째, 장애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촉진한다. 3. 당 정체성 강화를 책임지고 이행하기 위해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한다. 첫째,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을 중심에 놓고 입법 및 정책제도 개선 등 민생정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민생연석회의를 당헌기구로 설치한다. 둘째, 민생연석회의는 당내 7인과 외부인사 7인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고 당대표와 외부인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셋째, 민생연석회의 당내 구성은 당대표, 민생부분 최고위원, 민생본부장, 빌주로위원장, 직능위원장, 노동위원장, 농어민위원장으로 한다. 넷째, 민생연석회의 결과는 지도부 회의를 거쳐 당론화하고 당론화된 민생의제는 최고위원회와 당무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최고위원회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다섯째, 최고위원회는 8월 중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하고 9월 중으로 2016년 총선까지의 민생의제를 선정하고 추석 이후 민생의제를 실행함으로써 국민적 신뢰회복, 지지층 확대, 사회적 연대 확대 강화를 실현한다. 여섯째, 민생의제 당론 실천을 선출직 평가지표와 당내 인선에 반영한다. 4. 당 정체성 강화를 책임지고 이행하기 위해 민생복지 전문가를 우선 공천한다. 첫째,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 노동, 농어민 등 민생복지 전문가와 덕망 있는 현장 활동가로 공천한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례 상위 순번에 배치한다. 5. 당 정체성 강화를 책임지고 이행하기 위해 민생복지 당직을 강화한다. 첫째, 당직 20% 이상을 민생복지 담당으로 한다. 둘째, 당 조직에 민생부분 책임자를 둔다. 최고위원회에 민생부분 최고위원을 둔다. 원내 수석 부대표와 정책위 수석 부위원장을 원내 민생 부대표와 정책위 민생 부의장으로 한다. 민주정책연구원 상근 부원장 중 1인을 민생 부원장으로 한다. 6. 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당 정체성 교육을 강화한다. 이상으로 당권재민혁신위원회 6차 혁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카드뉴스를 이용한 당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앞에서 발표한 당 정체성을 중심으로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뉴스에 대략적으로 들어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민생 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당 정체성 속에서 공정성과 바로 이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지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포용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취지에서 바로 이 불공정 사회를 바꾸자. 이 불공정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의 모든 국민들의 불안과 불안정을 해소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 경제의 구조가 바로 재벌 중심, 대기업 중심의 이제 경제 성장론에 의해서 지금까지 왜곡되었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로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사회를 만들고 사회적인 약자를 지원하면서 포용적인 정치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민생복지 정당으로 이제는 올곧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예로 든 게 이제 갑질경제 타파입니다. 바로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도 갑질 부분이 신규 타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조건 속에서도 갑질적인 문제가 제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정소세 그리고 이제 공정증세 이러한 것이 연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의 조세 부담률은 사실은 점차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8%로 낮아졌는데 OECD 평균은 25%입니다. 점차 OECD 평균하고 갭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조세 부담률이 사실은 이제 갑질 경제를 이끌고 있는 부분에 대한 조세 감면으로 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먼저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대로 바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이제 성장과 발전의 근거이자 원동력은 바로 교육인데 그 교육 적어도 초중등 교육은 보편적인 교육 복지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가 이미 이제 1,100조를 넘어섰는데 이것을 감소하지 않으면 사실은 가계도 불안하고 한국 경제도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노동 현장에서는 예전부터 제시되어 온 공일노동 공일임금이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여성이든지 청년이든지 장애인 그리고 기초단체 공공 영역에서 이제 노인 인구를 2% 이상 바로 이제 채용하도록 하자,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고, 바로 이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 그리고 평등한 사람으로 거듭날 때 한국 사회는 미래지향적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당이 바로 민생복지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러한 민생복지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직을 하나 제시한 거죠. 그래서 민생연석회의,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의 민생연석회의 구성원들이 있고, 이제 시민사회에서의 민생연석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아까 제시한 것은 7명, 14명. 그래서 우리 당대표와 시민사회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는 그런 민생연석회의를 구성을 해서 이 민생연석회의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이 의제 선정이 된 것을 최고위원회에서 또 당부위원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하고, 또 시민사회에서는 이 의제 관련해서 이 의제를 추진할 주체를 구성하는 그런 논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당에서는 정부위원회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또 현실화시킬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추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바로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그것을 논의하면서 양자가 사회적인 합의를 하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 또 그런 플로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민생복지 실천 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추진할 수 있는 민생연석회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 카드뉴스에 따른 민생복지정당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